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하루가 길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게 하루는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침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짧은 바늘은 6을, 긴 바늘은 9을 가리키고 있었죠. 아직 오전 7시도 되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미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소풍을 앞둔 초등학생처럼 말이에요. 세면을 마치고 아내가 생전에 떠주었던 갈색 스웨터를 입고 현관 옆에 기대어 놓은 낡은 지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탓에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제 마음만큼은 언제나 젊은이 못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면 이른 아침의 서늘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1월 초순의 바람은 차갑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탑골공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공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골목길을 지나면서 저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또 어떤 장기 솜씨를 뽐낼까요? 최씨 아저씨는 손주 이야기로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줄까요? 김 여사는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까요? 이런 생각들이 저를 더욱 빠른 걸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비록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죠. 탑골공원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언제나 비슷하면서도 매일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년 된 커다란 은행나무들이 공원 곳곳에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아래에 놓인 초록색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진 벤치에는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한편에서는 하나, 둘, 셋, 넷 구령소리와 함께 아침 체조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원 중앙에 있는 장기판 코너였어요. 그곳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습니다. 나무로 깎은 장기말을 딱 하고 내려놓는 소리 옆에서 지켜보며 아이고 거기 두면 안 되지 라고 외치는 구경꾼의 야유, 그리고 한 판을 끝내고 또 이겼네 라며 판을 뒤집으며 웃어젖히는 승자의 호탕한 웃음소리, 바로 거기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우리 모임의 장기왕이었습니다. 올해 74인데도 머리는 여전히 총명했고 장기 실력은 공원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죠. 이래도 내가 져? 하하하.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공원 전체를 가득 메웠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씨 아저씨는 우리 중에 손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손자만 5, 손녀만 3이라고 늘 자랑하곤 했죠. 틈만 나면 주머니에서 손주들 사진을 꺼내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첫째 손녀가 이번에 글짓기 상을 받았다니까. 상장도 이만해 하며 두 손으로 크기를 표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모두 귀찮은 듯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마음속으론 다들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우리 모임의 유일한 여성이자 무성애의 화신 같은 분이었습니다. 90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김밥, 주먹밥, 때로는 계란말이까지.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라며 한 줄씩 한 조각씩 나눠주시는 그녀. 덕분에 우리 모임은 언제나 잔치처럼 풍요로웠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그 벤치에 앉아 함께 웃고 떠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우리는 공원 한쪽에 있는 정자에 모여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은 제게 삶의 이유이자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타임머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참 신기했습니다. 매일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는 것 같았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추억도 조금씩 다른 색깔로 물들어갔거든요. 봄에는 탑골공원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려 우리 어깨에 내려앉을 때면
박씨 아저씨는 야, 최 씨야, 너 머리에 꽃잎 붙었다며 장난스럽게 털어주었고 김 여사는 봄이 오니 모든 게 새롭네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우리는 은행나무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부채질을 하며 김 여사가 집에서 가져온 보리차를 마시고 가끔 박씨 아저씨가 몰래 가져온 막걸리 한 잔을 나눴죠. 이 맛에 사는 거지 하며 목을 축이는 순간은 젊은 날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추억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가을에는 공원이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은행잎이 하나 둘 떨어져 바닥에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최씨 아저씨는 예쁘게 물든 은행잎을 주워 손수건에 싸며 이거 큰 손녀한테 주면 좋아하겠지. 책갈피로 쓰라고 해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공원은 한적해졌습니다. 추워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 넷은 달랐습니다. 손이 시려워도 바람이 매서워도 우리는 공원에 나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털모자를 눌러쓰고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계절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변화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묘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 8시에 공원에 도착했는데 늘 장기판 앞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박씨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기판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감기라도 걸렸나 보지. 최씨 아저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몸살이라도 났을 거야. 내일 나오겠지.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주 자랑이 끊이지 않던 최씨 아저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막내 손자가 걸음마를 시작했다며 그렇게 신나 했는데 갑자기 종족을 감춘 거예요. 이제 공원의 벤치에는 저와 김 여사 둘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공원이 너무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김 여사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공원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저보다 먼저 와서 벤치를 닦고 앉아 계시던 그녀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혼자가 된 거죠.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공원을 나선 저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연히 동네 이웃을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이씨 아저씨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씨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도 탑골공원 자주 나가세요? 예, 그럼요. 저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나가죠. 친구들이랑 만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씨 아저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친구들이요, 혹시 어떤 분들 말씀이신가요? 아,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그리고 김 여사님요. 우리가 매일 공원에서 만나거든요. 요즘에는 좀 뜸하긴 하지만 곧 다시 나올 거예요. 그 순간 이씨 아저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모르셨습니까? 뭘 모른다는 거죠? 박씨 어르신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박씨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도 치렀어요. 어르신은 정말 모르셨군요. 그럼 최 씨는요? 최씨 아저씨는 괜찮죠?
이 씨 아저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최 씨 어르신도 3주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살아계시죠? 병원에 계시는 거죠? 돌아가셨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김 여사는요? 김 여사님은 괜찮으시겠죠? 이 씨 아저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여사님도 폐렴으로 일주일 전에.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들이 매일 만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럼 제가 누구와 대화를 했던 건가요? 누구와 장기를 두고 누구와 도시락을 나눠 먹었던 건가요? 이 씨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혹시 병원에?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함께 있었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니 최근 몇 달간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어요. 박 씨 아저씨의 호탕한 웃음소리, 최 씨 아저씨의 끝없는 손주 자랑, 김 여사의 정성스럽게 싸운 도시락.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는데 그것들이 모두 제 상상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공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들은 진짜였어. 내가 느꼈던 행복은 가짜가 아니었어. 며칠 후 저는 작은 수첩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었어요. 박씨 마이너스 장기판의 왕, 호탕한 웃음의 주인. 최씨 마이너스 손주 바보, 사랑이 넘치는 할아버지. 김여사 마이너스 김밥의 달인, 모성애의 화신. 그 수첩을 들여다볼 때마다 저는 마치 그들과 다시 공원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탑골 공원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빈 벤치들 보면 또 슬퍼질까 봐서요. 공원에 도착하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앉던 벤치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혼자 앉아 계신 다른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처럼 외로워 보이는 분들, 저처럼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분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근처에 앉아 계신 한 어르신께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 친구들이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그들이 제게 준 것들은 진짜였다는 것을. 몇 주가 지나자 제 주변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5명, 6명이 되었어요.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임이 생긴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대 할머니인 정 여사님이 매일 김밥을 싸우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김 여사님처럼 말이에요. 60대 초반의 한 아저씨는 늘 손주 사진을 꺼내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저보다 2살 어린 또 다른 할아버지는 장기를 정말 잘 두셔서 마치 박씨 아저씨의 환생 같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임은 2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가끔 새로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이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아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을 때부터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수첩을 꺼내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었습니다. 집안을 온통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죠. 내가 어디에 두었더라. 그 다음 날 공원에 나갔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정 여사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제 누구와 이야기했더라. 분명 누군가와 김밥을 나눠 먹었는데 며칠 후에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분명히 매일 장기를 두던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어요. 이 양반 이름이 뭐였지? 분명히 박씨 아니 김씨였나?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모습도 어색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더라? 이름이 뭐였지?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다시 탑골공원을 찾았습니다. 마치 처음 오는 것처럼 신기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참 좋은 곳이네.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또 다른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탑골공원의 은행나무들이 다시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이 제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참 예쁜 낙엽이네요. 오늘 처음 만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정말 그러네요. 마치 금빛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저도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금빛 카펫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특별히 예쁜 은행잎 하나를 주워 담았습니다. 이거 손녀한테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책갈피로 쓰라고 해야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찡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명 슬픈 일은 없었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공원에 앉아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마음. 할아버지, 뭔가 생각에 잠겨 계시네요. 오늘 새로 만난 아저씨가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뭔가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마치 마음 한편에 빈자리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기억들에 대해, 잃어버린 것 같은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만 따뜻함만은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도 새롭고 만나는 사람들도 새로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불행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는다는 것. 하지만 저에게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매일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매일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매일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비록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어제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만은 마음 깊숙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건네주는 따뜻한 손길, 여러분이 들려주는 다정한 목소리, 여러분이 함께 있어주는 그 시간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따뜻함으로 남습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공유해서 외로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세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